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우리 공군이 자랑하는 특수비행팀 블랙 이글스는 얼마 전 호주에서 열린 2023 에벌론 국제 에어쇼 개막식에서 단독 에어쇼를 선보였습니다. 6.25 전쟁 정전 직후부터 특수비행을 선보인 한국 공군이 적도 이남에서 특수비행을 펼친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블랙 이글스는 이번 에어쇼 참가를 위해 지난 15일 원주 기지를 출발해 제주,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를 거쳐 약 1만 킬로미터를 날아 호주에 도착했습니다. 더구나 블랙 이글스는 이날 열린 에어쇼의 오프닝에서 단독 비행을 맡았습니다. 해외에서 열린 에어쇼의 개막식에 주인공으로 등장한 건 역시 이번이 최초였습니다. 아쉽게도 현지 기상이 좋지 않아 고난도 기동을 펼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30개국 항공기 160여 대가 참가하는 대규모 해외 에어쇼의 오프닝을 우리 공군의 특수비행팀이 장식했다는 점은 그 의미가 컸습니다. 우리 블랙 이글스가 호주 에어쇼의 오프닝을 장식했다는 것은 최근 한국산 전투기의 수출이 줄을 잇자 해외에서 대한민국 공군 조종사의 능력과 국산 항공기 기동을 눈으로 확인하려는 해외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블랙 이글스는 2009년 국산 항공기 T-50 골든 이글 시대를 시작하며 본격적인 K-방산 홍보에 선봉에 나서고 있는데요. 현재 T-50을 특수 비행용으로 개량한 T-50B 기종을 운용하며 대한민국 항공기의 능력을 전 세계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에어쇼에 블랙 이글스와 한국 공군 참모총장을 초청하기 위해 호주 공군 총장이 한국 공군 총장을 찾아와 직접 초청장을 건넸고 리처드 말스 호주 부총리 겸 국방장관을 통해서도 초청 의사를 밝힐 정도로 한국에 참여해 호주가 공을 들였다는 후문입니다. 이 역시 호주가 한국산 무기에 관심이 많기 때문이겠죠. 실제로 이번 에어쇼는 각국 항공기 전시와 방위산업 관람회도 함께 열렸습니다. 한국 기업으로는 호주 공군 고등훈련기 시장을 노리는 한국항공우주산업과 육군 장갑차 획득 사업에 도전 중인 한화 호주법인 등이 참가했습니다. 이번 방산 박람회에서 특히 눈길을 끈 것은 한국의 경공격기 FA-50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역작이자 한화가 호주에 수출하기 위해 제작한 장갑차 레드백이었습니다. 레드백이라는 이름 자체가 호주의 유명한 독거미인 붉은 등 과부 거미를 뜻합니다. 한마디로 한화가 호주 시장을 겨냥해 장면까지 세심하게 신경 써서 개발한 장갑차입니다. 한화는 이번 박람회에 호주에 특화된 레드백 장갑차의 실물 3대 중 1대를 직접 현장에 가져와 이목을 끌었는데요. 이번 박람회에 한국의 방위사업 청장까지 참석하자 호주 측이 차기 장갑차 사업 향방을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알려진 만큼 한국 무기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호주는 10년간 국방 분야에 2,700억 호주 달러, 약 232조 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육군 신형 궤도형 장갑차 사업인 랜드 400 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장갑차 사업은 약 23조 원대의 엄청난 규모이기 때문에 어떤 회사의 장갑차가 선택을 받을 것인지 세계 방산업계에 관심이 쏠려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현지 매체들은 한화의 장갑차 레드백이 호주의 선택을 받을 확률이 높다는 분석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미 호주 현지에서 이뤄진 비교 평가에서 독일 경쟁사 전차 대비 우수한 성능이 보고되었고 아시아 태평양 안보를 위해서도 유럽보다 한국 기업과 협력하는 것이 더 낫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그러던 차에 지난 5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호주 육군으로부터 독일의 링스 장갑차와 비교했을 때 한화의 레드백이 더 우수하다는 피드백을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곧이어 외신들은 호주 랜드 400 3단계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최근 호주 군 당국으로부터 독일 라인메탈 디펜스의 링스 대비 우위에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일제히 보도하며 레드백의 호주 수출이 유력해졌다고 전했습니다. 당초 호주의 장갑차 도입 사업은 지난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계속 미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호주 국방전략 검토 보고서가 호주 정부에 제출되면서 사업자 발표에 속도가 붙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한국 공군의 블랙 이글스가 호주 에어쇼의 오프닝을 맡은 것도 바로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한국과 호주의 방산 협력의 마중물이 되기 위해서였는데요. 호주 국방전략 검토 보고서는 미래 호주 국방 정책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보고서로 이 전략의 기초에 전차 도입 사업 역시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보고서가 정부에 제출되었다는 것은 장갑차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 결정이 임박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이 보고서가 한국에 유리한 이유가 있습니다. 호주의 정권이 교체되었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5월 정권 교체로 선출된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와 노동당 정부는 지지부진하던 전차 도입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권 교체 이후
지지부진하던 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시점에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의 긍정적인 귀띔이 나왔다는 점을 봤을 때 분위기가 독일보다 한국에 유리하게 흐르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한화 관계자는 은근슬쩍 올해 상반기 중에는 우선 협상자 대상자가 나올 것으로 본다고 밝혀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제너럴 다이나믹스의 AJAX, BAE 시스템즈의 CV90은 일찌감치 경쟁에서 탈락했고 이제 남은 것은 한국의 레드백과 독일의 링스가 함께 최종 후보로 선정되었는데요. 한국의 레드백과 독일의 링스는 지난해 호주 대륙을 누비며 다양한 시험평가를 진행했습니다. 여기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레드백은 다양한 분야에서 독일의 장갑차 링스보다 더 나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레드백은 K-21 장갑차를 기반으로 호주 현지 조건에 맞추어 개발한 차세대 보병 전투 장갑차로 한화와 이스라엘 업체 플라산이 협력해 개발한 다층 방호 설계가 적용된 장갑차입니다. 독일 라인메탈의 링스는 120mm 활강포가 탑재된 포탑이 장착되었으며 부무장은 7.56 동축 기관총, 능동 방어 장치와 360도 감시 카메라 등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승부는 결정이 난 것으로 보입니다. 급격하게 변하는 국제정세 때문에 한화가 유리한 고지를 점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보 협력을 위해서 한국과 더 긴밀히 협력해야 하는 호주의 입장도 레드백 호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엇보다 최근 한국 방산 기업들의 빠른 납기 실적과 가격 경쟁력 또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들입니다. 더구나 한화는 지난해 폴란드로 천무 다연장 K9을, 이집트에는 K9과 아랍에미레이트에는 천궁 발사대 등을 수출하는 등 10조 원이 넘는 수주 잔액을 확보했으며 납기도 칼같이 지켰기 때문에 호주의 고민을 가볍게 해주고 있습니다. 한화는 이미 에벌론 공항이 위치한 호주 질롱시에 15만 제곱미터 부지에 K9 자주포와 탄약 운반 장갑차 생산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이 공장이 완공되면 한국 방산 기업의 첫 해외 생산 기지가 됩니다. 이 공장에는 32,000제곱미터 크기의 생산 공장과 1.5km 길이의 주행 트랙 및 시험장, 도하 성능 시험장, 사격장, 연구개발센터 등이 들어서며 호주 현지 협력업체 공장들도 입주할 예정인데요. 공장 착공식에는 당시 호주 총리를 비롯한 두 나라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내년에 완공되는 이 공장에서는 한국산 K9 자주포의 호주형 모델인 AS9 헌츠맨 30문과 AS10 방호 탄약 운반 장갑차 15대가 생산될 예정이며 이것은 2027년까지 호주 육군에 납품될 예정입니다. 한화와 호주 정부는 이미 1조 원 규모의 1차 자주포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요. 따라서 한국 자주포의 성능이 우수하다는 것은 이미 확인되었고 호주의 대규모 방산 공장 투자까지 한 터라 한국의 레드백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택될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호주가 국방 분야에 약 232조 원을 투자하는 등 방위 산업에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이유는 중국의 부상 때문입니다. 2차 대전 이후 호주는 상대적으로 안전했지만 중국의 급부상으로 인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전략적으로 위험을 느끼게 되면서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한편 여러 나라들과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는데 호주 입장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주요 파트너 중 하나로 한국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호주 장갑차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결정되면 그 기업은 호주에 보병 전투차 약 400대를 납품하게 됩니다. 독일의 링스냐, 한국의 레드백이냐, 자존심을 건 싸움에서 과연 누가 승리할지 세계 방산업계에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분위기는 한국 쪽으로 기운 듯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